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의선 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오늘 겨울날씨인데 햇살이 너무 좋네요. 눈부셔. 네, 오늘은 이제 연말 연시죠. 곧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뭔가 새로운 해를 접하게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어떤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중에서 내가 이걸 왜 갖다 놨지? 왜 샀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이 곳곳에서 막 출고를 하고 있는데 시간관리법 뭐 이런 책이려나 하면서 집어들었는데 의외로 건강에 관한 책이었어요. 최고를 만드는 하루 사용법. 이 책은 일종의 우리가 배꼽시계라고 하는 어떤 생체 시계,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계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큰 이제 줄거리를 가지고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책인데, 이 책 의외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일상에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네, 최고를 만드는 하루 사용법. 부제는 건강과 일에서 120% 성과를 내는 시간표. 실제로 이 안에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막 그런 방학 때나 이렇게 되면은 막 이렇게 방학 계획 세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를 1시간 단위로 24개로 나누어가지고 쭉 되어 있고, 가장 뭔가 건강과 일,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기에 좋은 추천이 맨 마지막 장에 들어있는데, 생체시계로 본 이상적인 24시간. 이 안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에 따라서 시간표를 짜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정보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요. 앞에 부분의 설명으로 보면 질병, 수면장애, 컨디션 난조, 업무력, 학습력, 다이어트, 최강의 24시간을 알면 예방 및 개선될 수 있다. 파킨슨병, 천식발작, 알레르기성 비염. 저도 알레르기성 비염 있는데 새벽에 제일 많이 이렇게 출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간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예방하거나 대처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류머티즘, 관절염, 심근경색 등 만병의 근원이 몸속 생체시계에 달려있다. 무슨 말이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책은 그렇잖아요. 내용을 요약해서 딱 듣는 것은 이제 이 책의 핵심이 뭐냐, 내용이 뭐냐라는 것들을 얻기는, 정보를 습득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이거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볼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어떤 각성작용을 일으키기에는 이 책 한 권을 쭉 따라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 책을 읽는 동안에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좀 동기화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책이 얼마나 나갔는지는 제가 검색을 못 해봤네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세, 처음 이제 발행됐을 때의 책인데, 많이 팔렸으면 뭐 좋고, 덜 팔렸다면 조금 더 조그만한 사이즈로 예쁘게 만들면 사람들이 되게 교양으로 집에 한 권씩 갖고 있기에 되게 좋은 내용들이어가지고, 건강상식, 뭐 이런 의학상식,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교과서 판형 뭐 이런 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그렇고 그런 책이겠거니 하고 슬쩍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기도 했어요. 대표지로 가보면 잠재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시간표는 따로 있다. 이런 거 사실은 이렇게 학습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 아이들 막 이렇게 수험생, 아니면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앉아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조금 더 효과성을 좀 따진다면, 이 시간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저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내가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었네. 그런 것들을 더 잘 알면 조금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소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스스로 약물 없이 근본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컨디션과 업무력을 최고로 만드는 하루 시간표. 그래서 이거 쭉 다 읽고 나서 나도 이것들을 한번 따라해봐야 되겠다. 근데 전혀 뭔가 뭐 하는데 되게 무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갖게 해줬어요. 몸속 시계를 알면 건강과 자기개발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절정에 이르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숙면하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집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 막 일찍 재워라 얘기를 하는데, 그 호르몬 분비가 10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늦어도 한 11시, 12시에는 자서 이렇게 그 호르몬의 영향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른의 경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운동의 골든타임. 운동에도 제일 좋은 시간대가 있대요. 오후 4시에서 6시. 근데 이 시간은 운동뿐 아니라 다른 어떤 업무들이든 공부든 했을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라고 하니까 이 시간에 뭘 하는 거는 뭐 어떤 활동이 됐든 효과를 2배가 시키는 그런 시간대라고 해요. 그리고 1일 1회식으로 죄책감 없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이어터들 되게 많잖아요. 뭔가 막 먹으면서도 어떤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해도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또 있고 막 이렇다고 이렇게 하니까 요거 참조해가지고 이제 먹고 싶은 거 조금 먹으면서 그래도 좀 체중 감량도 하고 요러기에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의 골든타임은 하루에 2번 찾아온다. 이 책에 따르면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오후 4시에서 6시 운동의 골든타임이면서 업무의 골든타임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억지로 입꼬리만 올려도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인가? 이게 이제 막 이제 분비가 많이 되는 시간이기도 해서 억지로 이렇게 웃는 연습 많이 하라고도 하고, 주 2회라면 한밤중에 과음, 폭식도 괜찮다. 뭘 안 돼, 금지, 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막 뭔가 협박적으로, 위협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요거 넘어가면 좀 이렇게 생체 리듬이 깨져. 그러면 면역력도 더하되고, 네 컨디션도 엉망되고, 삶이 엉망진창 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하루 3끼, 최적의 시간. 그리고 장 건강은 밥, 된장국, 나물로 구성된 식단으로 지킨다. 뭐 오메가3 뭐 우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육류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뭐 식용유 같은 그런 기름들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생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오메가3라든지 요런 것들을 섭취하는 걸 통해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창의력 향상은 잠들기 전후 시간이 중요하다. 이거 많이 공부하거나 이럴 때 많이 들었죠. 그리고 달고 기름진 간식을 끊을 수 없다면, 이런 얘기 좋죠. 끊어라! 살고 싶으면 끊어!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끊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끊을 수 없으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어요. 지은이는 일본 사람인데요. 나가누마 타카노리. 1969년 출생으로 과학 작가, 출판 기획 편집자라고 하고요. 30대에 의료, 건강, 음식, 생명과학 분야를 취재하기 시작해서 대사, 면역, 장 등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많은 의사와 연구자를 인터뷰하고 관련 도서를 기획, 편집했다. 편집한 책으로는 30만 부가 팔린 뼈 스트레칭 시리즈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인간의 건강은 장내 세균으로 좌우한다. 의사가 알려주는 장수 비결, 의사와 승려가 말하는 죽음과 싸우지 않는 삶 등이 있고, 저서로는 장뇌력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은 되게 재밌는 게 앞에 아까 소개시켜드렸는데 앞뒤로 시간표가 하루 24시간 시간표가 있는데, 본문을 읽기 전에 당신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다음에 시계 그림 안에 적어봐라. 그리고 기상, 아침 식사, 점심, 저녁 식사, 샤워, 취침 등 일과를 적고, 운동이나 독서 등 취미가 있다면 그 시간도 적는다. 이후 소개할 생체 리듬에 따른 이상적인 24시간을 그린 이상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거하고 시간 한번 비교를 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 책에서는 사람마다 건강관리의 효과가 다른 까닭을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명해 나가는 그런 책이에요. 목차만 봐도 되게 이렇게 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몸속에는 또 하나의 시간, 우리 막 어렸을 때는 막 배꼽 시계, 배가, 그러니까 시계를 보지 않아도 배가 고파, 12시 땡 하기 한 10분 전쯤부터 막 배가 고파오거나 막 이러잖아요.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 시간 관리되고 있다.
요즘에 다시 또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시계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생체 시계 고장이 병과 컨디션 난도를 일으킨다. 아침 햇살을 쬐어서 낫는 병이 있다. 우울증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 비타민 D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떤 생체 리듬을 이렇게 작동시키고 이제 어떤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날려주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햇살을 받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하루 일과의 기분이 되는 수면과 각성 사이클. 이것도 렘 수면, 논렘 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대개의 경우는 90분 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반복 사이클을 지니는데, 이 책에서는 7시간 수면을 가장 추천을 하고 있고, 보통 성장 호르몬이 한 10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늦어도 한 11시 정도에는 잠들어서 6시에 일어나는 그런 생활 패턴을 좀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에서는 상쾌한 하루를 위한 시작 최고의 아침이라는 주제가 되어 있고, 아침 걷기는 두뇌 전에 좋게 한다. 그리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좋은 날도 있다. 특히 이제 현대인이 9시에 출근해서 다 6시에 퇴근하고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때 저녁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저녁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제 2번에 나눠서 먹거나 늦게 먹었으면 아침을 걸러도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요. 아침 식사로 빵을 먹으면 의욕이 떨어진다? 이렇게 아침에 당이 빨리 전환되는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빵은 그냥 빵만 또 먹지 않고 이제 잼이라든지 버터라든지 이런 걸 같이 먹게 돼서 너무 이제 당이 빨리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3장에서는 일 잘하고 탁월해지는 낮 시간 활용법. 제목은 되게 쑥쑥 막 들어오게 잘 지었죠. 업무의 골든타임은 하루 2번 찾아온다. 아까 말씀드린 9시에서 12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업무 실수가 많다면 점심 메뉴를 바꿔봐라. 이거는 많이 과식하면 아무래도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뇌에 있는 그런 뇌에 쓰여야 할 에너지들이 다 장으로 와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소식히 하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점심 이후 떨어진 활력은 15분 걷기로 끌어올린다. 15분 낮잠이 명문대 합격률을 높였다.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생체 시계 리듬을 깨트리지 않는 음료. 뭐였지? 기본적으로 커피나 이렇게 이렇게 탄산음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물 한 잔 마시기를 추천했네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그런 물들 좋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잘 하지 않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되새겨 주는 책이에요. 웃음의 시간이 면역력을 높인다. 이것도 많이 알죠? 바쁠 때는 저녁 시간을 2번에 나눠서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이 과식해서 하면 여러모로 이렇게 부대끼기도 하죠. 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씩 삼각김밥 같은 거, 이런 것들, 주먹밥 같은 거 슬쩍슬쩍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창의력은 수면 전후로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4장으로 가면 숙면과 피로 회복을 위한 밤 시간 사용법이 있는데요. 한밤중에 폭식은 주 2회 이내로 한다. 취침 1시간 전 목욕이 우울증 위험을 낮춘다고 해요. 그래서 목욕, 저희 아이가 잠자기 전에 목욕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 되게 건강한 습관이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잠자기 전에 목욕을 해야 되겠다, 꾸준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이 되면은 웬만해서는 매일 그렇게 하지는 않게 되는데 요거 좋은 거였구나. 피로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추천드리고요. 생체 리듬을 지키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 완전히 이제 깜깜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게 숙면을 취하는데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역시 잘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놓고, 밤 10시 이후 일하지 않는 것이 노화 예방에 좋다고 하고요. 수면의 질이 건강과 장수를 좌우한다. 자정 전에 잠드는 습관으로 질병 위험을 줄인다. 밤늦게 자는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이유 등등 이야기가 나오고요. 스트레스를 잡는, 이거 중요하죠. 잡는 생활 속 작은 습관.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이 질병 위험을 높인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스트레스 요인처럼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커피를 먹으면 안 돼, 단 걸 먹으면 안 돼, 초콜릿은 안 돼, 과식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씩 하더라도 스트레스 지수 자체를 좀 낮추는 게 좋다고 하고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운동, 아까 얘기한
오후 4시에서 6시 골든타임이니까 조금이라도 좀 걸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좌선법도 소개되어 있고요. 뇌의 보상 시스템이 생체 리듬을 무너뜨린다. 정말 몸이 필요로 해서 뭘 땡기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치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늦은 밤에 막 이렇게 딱 바삭바삭하고 막 달콤하고 막 단백질 듬뿍이 기름진 그런 음식들 우리 뇌가 막 끊임없이 해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속지 말자, 내한테.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고 몸속 리듬을 바로잡는 식사법. 6장에서는,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수면 부족인 아침에는 달콤한 빵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전체 음식, 뭐, 에피타이저로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좀 먹고, 가장 이제 밥이나 이제 당류, 단백질, 이런 것들은 막 끝에 이렇게 먹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다이어트는 먹는 양보다 먹는 시간에 달렸다. 천천히 먹기, 꼭꼭 씹어 먹기, 이런 것들, 그것만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그것도 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뭔가를 먹는 것보다 칼로리보다는, BMI, 우리 막 이렇게 체지방 지수 뭐 이런 거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당질 제한을 통한 체질 개선, 과자는 염증을 유발하고 심신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몸에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유발을 한다고 해요. 보통 이제 튀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고, 밀가루 음식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는 게 좋다라는 거고, 짜증나고 초조할 땐 단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단 음식도 시간대만 잘 맞추면 해롭지 않아. 뭐 이런 것들 시간대 잘 맞춰서 꼭 먹고 싶으면 그 시간에 먹어.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왜 느긋하게 씹는 것만으로도 비만이 예방될까? 여기서 꼭 하지 않습니까? 수면 부족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까닭.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건강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약은 장내 새기는 시간을 틀어지게 한다. 그리고 공복일 때 운동하면 지방이 연소되는 이유. 많이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뭐 걷거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30분 걷기가 효율적이다. 그리고 알레르기도 생체 리듬이 문제다. 철야 이후 새벽에 단 음식이 땡긴다. 이런 것들. 주의해야 할 점들 잘 소개하고 있어요. 에필로그로 쭉 가보면 생체시계로 본 이상적인 하루 시간표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거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살짝 소개시켜 드릴게요. 생명을 소생시키는 열쇠는 먹고 자고 호흡하고 햇볕을 쬐는 일상에 있다고 파킨슨병의 대가이자 일본 도네야마 병원 원장인 사코타 사부로 박사는 이야기한다. 먹고 자고 호흡하고 햇볕을 쬐는 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째서 생체시계라고 불리는 인체의 리듬이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깊을까? 생명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행위가 있고 그 안에 리듬과 시간이 있으며 그 리듬과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함께 계속해서 순환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하루의 리듬을 몸에 새기는 방법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겠다.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은 수면과 식사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졸음이 오도록 설정되어 있다.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사이클로 몸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면 시계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생체 시계가 리셋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생체 시계 리듬을 조정하는 데는 아침 식사도 중요하다. 저는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저녁에 좀 늦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침으로는 빵보다는 밥이 좋다. 장의 부담이 적고 생체 시계, 즉 배꼽 시계를 리셋하기 쉬운 식단은 밥과 된장국. 을 기본으로 하는 집밥이다.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먹는 날이 며칠 계속된 경우에는 아침을 거르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아침 식사 후에는 출근 시간을 이용해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체온을 높인다. 밤샘하지 않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오전 중에 뇌의 움직임이 매우 좋아진다. 그 다음 핵심은 점심이다. 오후 2시에서 4시에 오후의 졸음이 절정에 이른다. 따라서 점심을 과식하면 강한 졸음의 공격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오후에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점심 때 배가 덜 차도록
먹어서 오후의 졸음을 막아보라. 그러면 머리와 몸이 가장 활동적이 되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업무량이 최절정에 이를 것이다. 바로 그때가 창의력의 골든 타임이다. 창의력의 최절정에 이르는 오후 4시에서 6시는 체온 상승도 최절정에 오르고 교감신경 또한 최고로 활성화되는 시간이므로 업무뿐만 아니라 운동하기에도 최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쉬는 날에 몸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이 시간대를 활용하라. 해가 저물면 활동은 서서히 억제되어 편안한 상태가 된다. 저녁 식사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의 시간을 가장 길게 잡아야 한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8시에 마치고 이후 시간은 취미나 목욕을 하는 평안한 시간으로 정한다. 교감 시간이 우위에 있던 낮 상태를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도록 전환시켜서 숙면에 들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24시간의 기본 주기다. 하면서 이 책의 요약 정리하면서 추천해주는 어떤 생활 패턴, 리듬, 루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이에요. 이런 요약된 이야기를 가지고도 정보 습득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 되겠어 라는 내 일상을 좀 최적화시켜야 되겠어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데 독서만큼 강력한 기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들 보시고 내년이 오기 전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나한테 건강에 맞게 잘 짤지 궁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한 해 화이팅! 안녕!